지학사문학 김연가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가 서사갈래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서사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고요. 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가모 같은 경우에는 설화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특정한 절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사원 연기 설화에 해당을 하고요. 또 동물이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변신 모티프가 드러나는 변신형 설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갈래상,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신비하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든지 혹은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가 증거로 남아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사갈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장인물들에 대해 묻는 문제, 내용 묻는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등장인물과 내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김현가모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불교적인 성격과 연관을 지어서 인물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불교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 해당하는 이생규장 전 전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김현가모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면 지금 지문 첫 번째 단락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신라 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여드렛 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 당시의 경주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서 홍륜사라는 절에 전탑을 도는 탑돌이 문화가 있었는데 원성왕 때 이 김현이 흑륜사에 가서 전탑을 도는 걸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김현이란 사람이 밤이 깊도록 탑을 홀로 돌면서 쉬지 않자 그만큼 김현이 불심이 깊다는 것에 감복한 한 처녀가 김현을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서 정을 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이유 없이 과정 없이 김현과 처녀가 지금 정을 통하게 되는 아주 급진적인 전개가 드러나고 있고요. 이러한 급진적이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전개, 설화갈래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정을 통하고 나서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처녀를 붙잡고 계속 따라갑니다. 처녀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따라가요. 처녀의 집 초막까지 따라가고 늙은 할미의 말을 통해서 처녀가 사양하고 거절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김현과 정을 통한 일이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처녀의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봐 두렵다 이야기하면서 은밀한 곳에 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고 봤더니 사실은 3마리의 범이 형제들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처녀 역시도 호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또 오라비들로 인해서
김연이 위험해질까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록 김연과 정을 통하고 김연과 마음이 맞았더라도 그와 거리를 두고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녀의 오라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김연의 냄새를 맡자 늙은 할미와 처녀가 김연을 보호하기 위해 김연을 숨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세 인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처녀의 오라비인 이 범은 사람을 함부로 잡아먹고 또 이 세 마리의 범, 처녀의 오라비들은 사람을 함부로 잡아먹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비도덕적인 존재인 거죠. 반대로 같은 범일지라도 처녀는 부처를 위해 탑돌이를 하는 김연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불심에 반할 만큼 인간과 가까운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늙은 할미는 처녀와 김연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아서 현명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김연을 숨기고 처녀의 오라비들은 김연을 언제 찾아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 딱 등장하면서 사건이 갑자기 다르게 전개되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늘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했던 김연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반대로 김연을 위협하던 호랑이 처녀의 오라비들이 근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하늘의 말에 따르면 오라비들이 평소에 한 행실 때문에 오라비 중 하나가 대표로 엄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누가 그 벌을 받기로 자처하느냐? 처녀가 오빠들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새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오빠들이 처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빠들은 이에 그저 자신들은 벌을 피했다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오빠들을 생각한 처녀에 비해서 처녀의 오빠들은 처녀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한 성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처녀가 지금 오라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녀의 집까지 따라온 김연은 지금 입장이 애매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녀가 김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겠다. 나는 낭군 김연과는 비록 종류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김연은 사람인데 반해서 자신은 호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에 즐거움을 얻어서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랑이 처녀가 이 김연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희생하되 어떻게 벌을 받고자 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낭군의 칼에 죽어서 인간도 아니고 호랑이인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어준 김연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때 김연이 나에게 오면 내가 김연의 칼에 죽을 테니 어차피 오빠들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목숨, 김연이 자신을 잡은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내 죽음을 김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제안을 합니다. 착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연을 맺은 사이이지만 이 호랑이 처녀는 이 하루의 연을 아주 소중히 생각을 해서 이 중한 부부의 을을 맺어준 김연에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부부의 을을 맺었다 하더라도 김연은 사람이고 처녀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지 않고 이 사랑을 김연을 위한 희생으로서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호랑이 처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엄청나게 고귀하고 착한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는 혹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생은 호랑이라서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호랑이일 때 착한 일을 하고 다음 생에 확실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호랑이 처녀가 지금 김연에게 어차피 내가 죽을 것, 당신도 나를 좀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연이 잘됐다 하고 냉큼 받아 먹으면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겠죠.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탑돌이를 그렇게 정성껏 하지도 않았을 거고 처녀가 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김연은 이러한 일생의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당신과 내가 만난 것,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인 당신과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미 만난 것은 또 하늘이 준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호랑이 처녀의 원래 정체를 모르고 연을 맺은 거지만 이러한 연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호랑이 처녀를 지금 필이라고 칭하며 호랑이 처녀만큼 자신도 이러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어찌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 물으며 사실은 거절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소중한 부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바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연의 주체적이고 진실한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김연의 감동적인 말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죽는 것은 천명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고 또 김연은 벼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낭군의 경사이고 일족이 하늘의 벌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족의 복이고 또 사람들을 해치는 호랑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방안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5가지 이로움을 쭉 들어서 김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 하나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또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호랑이 처녀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원이 이렇게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강하고
공덕을 쌓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또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처녀의 방책대로 진행이 됩니다. 처녀는 사나운 범으로 변해서 사람들을 해치고요. 왕이 이 범을 막기 위해서 높은 벼슬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김현이 왕에게 가서 자신이 잡겠다 이야기를 하고 단도를 지니고 처녀를 만나러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처녀는 다시 인간으로 변하여서 자신과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신비한 민간요법을 알려주고는 스스로 칼을 뽑아서 목을 찔러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요법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갈래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하는 장소, 민간요법 등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장소, 민간요법이 실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의 내용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그 근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후 김현은 처녀가 부탁한 대로 호원사라는 절을 짓고 호랑이 처녀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김현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서 이를 기록하여 전기를 만들어 이것이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 남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으로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윗글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절을 세우게 한 것은 이 호랑이 처녀가 착하고 불심이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현의 탑도리에 감동을 한 누가 부처님이 이 호랑이 처녀를 보낸 것이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건이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죠. 김현이 부처님을 진심을 다해서 믿었더니 깊은 불심을 가졌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실제로 보답을 내려주시더라. 이렇게 파악을 한다면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고 또 왜 전승되었는지도 우리가 그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불교를 믿으면 좋다, 불심이 깊으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전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볼 경우 이 작품의 주제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처녀와 김현의 사랑, 그 중에서도 김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처녀의 자기희생적인 고귀한 그런 사랑이 주제가 된다면, 윗글과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작품의 주제가 결국은 김현의 깊은 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러 가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도입부에 비현실적인 시공간의 배경을 설정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라 흥륜사 다음 원성왕 때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 모두 밝히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잘못되었다.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2번 구체적인 증거물을 동반함으로써 전설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절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는 사원연기설화에 해당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에서는 호원사라는 절, 구체적인 증거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호원사 외에도 호랑이 처녀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곳에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에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도 세간에서 쓰는 민간요법으로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요법도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불교적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전승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두 사람이 만난 것도 흑륜사 절에서 합도리를 하다가 만난 거고, 처녀의 마지막 소원도 자신을 위해서 절을 짓고 경을 강설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왜 전승하였느냐?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적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 거죠.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티프는 전기소설적 면모를 보인다 되어 있는데, 전기소설적이다 할 때 이 전기는 내용이 신비하고 기이로운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 역시도 기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결말부에서는 글을 쓴 동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김연은 왜 전기 만들었느냐?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다. 동기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1번의 정답 1번. 그 다음 10번, 기억에서 미음의 대사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김연이 처녀를 따라서 초마까지 온 것을 본 늙은 할미가 이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일단 둘이 정을 통했고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곧 형제들이 돌아올 텐데 그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려우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늙은 할미가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늙은 할미가 지금 김연의 냄새를 맡고 김연을 찾으려고 하는 처녀의 오라비들에게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고 김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늙은 할미의 조력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10번에 2번을 보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김연을 보호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뒷부분 성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마저 살펴보면 하늘에서 오빠들의 죄 때문에 셋 중 하나를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처녀가 새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처녀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벌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해서 희생하는 거 알 수가 있죠. 3번의 살신성인하는 희생적인 성품이라는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자신의 죽음을 이용하여서 벼슬을 얻으라는 처녀의 말에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발할 수 있겠소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김현의 말은 나는 당신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런 요행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다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미음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낭군에게 다시 자신이 죽었을 때의 5가지의 이로움을 언급하면서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거절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장점들을 열거하면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언급하고 있는 이점들을 보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 처녀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이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2번 말고 나머지는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호랑이 처녀가 선행을 베푼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처녀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신령한 처방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고 절을 세우고 불계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처녀의 본성이 어지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하는 방법이 여러 방면이었으므로 기면의 탑돌이에 감동을 한 부처님이 몰래 이로움으로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녀가 희생한 데에는 처녀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호랑이 처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학사 문학 김현감호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